오늘은 국어 12차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 배우고 조금 활동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피동 표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의 반대말은 능동 표현이 있습니다. 능동적이다 라는 게 뭐죠? 우리가 직접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능동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능동 표현은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할 때 우리가 능동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내가 뭐 집을 지었다 뭐 이것도 능동문이 되겠죠. 내가 지은 거니까 맞지? 아버지께서 모기를 잡으셨다. 이것도 능동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 피동 표현은 무엇일까요? 피동 표현은 우리가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 행위를 당할 때 우리가 표현한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봤던 능동문을 바꿔볼까요? 피동문으로. 자, 나는 집을 지었지만 집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집이 나에 의해 지었다가 아니고 지어졌다 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지었다에 지금 어지다라는 문장 구조를 하나 더 붙여주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모기를 잡으셨다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버지는 잡으신 거지만 모기의 입장에서 모기가 아버지에게라가 아니고 우리 배웠으니까 아버지께라고 해야겠죠. 아버지께 잡으셨다가 아니고 잡혔다라고 해야겠죠. 모기는 높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모기가 아버지에게 잡혔다. 자, 잡았다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he라는 피동전미사가 들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단 능동문의 주어였던 이 내가가 뭐로 바뀝니까? 피동문에서는 나에 의해 부사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능동문의 목적어 집을 지었다 했을 때 지불이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바뀌게 된다. 자, 그다음 능동문의 서술어가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뀌거나 요 경우죠. 잡으셨다 해서 잡히었다로 바뀌거나 또는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통사적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짓다에 뭐가 붙게 됩니까? 어지다가 붙게 돼서 통사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동사가 되는 것, 피동접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는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 우리 어지다나 게되다가 붙어서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것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자.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만드는 피동전미사다. 그래서 종류는 5가지 이희릭이 되다가 있습니다. 자, 이다가 붙는 걸 볼까요? 보다는 내가 직접 보는 것이고요. 보이다는 내가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섞다는 내가 섞는 거고 섞이다는 내가 섞는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그다는 내가 잠그는 거고 그 다음에 잠기다는 내가 잠그는 행위를 당하는 것이죠. 파다는 내가 파는 것이고 파이다는 내가 이렇게 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먹히다, 잡히다, 막히다, 묻히다, 쫓기다, 안기다, 끊기다, 감기다, 말리다, 갈리다, 물리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희리기라는 피동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통사적 피동은 피용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통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뒤에 어떠한 문장 구조가 붙게 됩니다. 어지다나 아지다가 붙거나 게되다가 붙죠. 자, 보통 이 파생적 피동이 되면 대부분 이 어지다 게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는 우리 이희리기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게 되다. 가다는 이희리기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가이다, 가기다 이상하지? 그래서 가게 되다, 좋아하게 되다, 좋아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슬퍼지다, 돕게 되다, 느껴지다, 느끼게 되다. 그래서 어지다나 게되다가 붙어서 비동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아, 이걸 빼먹었네. 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다가 붙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피동사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다, 공부배다, 그 다음에 집중하다, 집중되다 이렇게 되다로 바꿔주어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피동접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피동 표현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일이 많다. 남용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다, 과도하게 사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중 피동 별표 한번 쳐줍시다. 이중 피동이 뭐냐면 우리가 피동 표현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피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피동 표현을 나타내면 되는데 두 개 다 나타내는 경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 표현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특히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한 이런 판단, 짐작을 말할 때는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에 되다를 붙여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된다, 생각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주어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일도 극복되다라고 잘못 표현한 것도 그 예입니다. 이 말들은 생각하다, 극복하다로 쓰는 것이 좋다. 능동 표현으로 쓰라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여지다, 믿겨지다는 자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모여지다는 어떻게 적은 걸까? 모이어지다를 줄여서 모여지다라고 한 거겠죠. 모이어지다. 자, 그럼 원래는 뭐였겠어요? 능동사일 때는 내가 모으다였겠지. 모으다에 지금 피동전미사 이도 붙었고 그 다음에 어지다도 붙어 있는 거예요. 맞지? 모이어지다. 그래서 모이어지다를 모여지다라고 하죠. 그다음 믿겨지다도 한번 볼까요? 믿겨지다는 뭐가 줄어든 말일까? 믿기어지다.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내가 믿단데 믿기어지다. 피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기어지다, 믿겨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피동 전미사 기와 어지다,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두 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피동, 이중 피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으다, 믿다에 각각 피동 전미사 이희, 리기 중에서 이기가 붙은 모이다, 믿기다로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중 피동을 통해서 과도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피동 표현을 써야 될 때가 아닌데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중 피동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고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바르게 고쳐 문장으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나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자, 여기 보면 생각되어진다 라고 피동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생각하다가 능동 표현이겠지. 자, 그런데 누가, 주어가 누구인지 봅시다. 나는이죠. 그럼 나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 라고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되다도 있고 어지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피동도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나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뭐라고 고칠까? 그치, 생각한다 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맞지? 생각한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된다라고 표현할까요? 그치, 주어를 숨기기 위해서 맞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는 축제 기간에 자선 장터를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여기는 뭐 피동 표현 따로 없죠. 자선 장터를 통해 모여진 수익금은 우리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면요. 자선 장터를 통해 모여진이라는 게 있죠. 모이다가 모으다죠. 원래는 모으다에 피동접사 이를 붙이면 모이다가 되는데 거기에 어지다를 또 한 번 더 붙여서 이중 피동이 된 거죠. 그래서 모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모여진이라고 이중 피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이라고 고쳐야겠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자, 쓰여질도 마찬가지 쓰다에 이가 붙어서 쓰이다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또 어지다가 붙어서 통사적 피동을 한 번 더 해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보면 모이어진
이 줄어들어서 모여진이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피동접사 이도 있고 통사적 피동에 어지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그냥 모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지다를 빼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쓰여지다랑도 마찬가지 쓰여진 이렇게 피동접사 이도 있고 어지다도 붙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요게 어진이 아니고 쓰여질이니까 여기가 질이죠. 쓰여질. 자, 여기가 쓰이어질이니까 피동접사 이와 그 다음에 통사적 비동을 나타내는 어지다 두 번 쓰였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일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인다 돼 있죠. 자선장사를 통해 모여진 수익금은 우리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피동 표현이 사용됐죠. 보인다. 원래는 보이다인데 보단데 이를 붙여서 보이다. 피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다는 이중 피동은 아니지만 왜 보이다를 썼을까요? 우리 앞에서 봤죠? 사건의 주체를 숨기기 위해서. 맞지? 누가 보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다. 우리 기사에서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보자 되겠습니다.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재라 불리어지는데요. 불려지는데요 라고 썼는데 여기 봅시다. 원래는 부르다죠. 부르다. 부르다에다가 지금 피동 전미사를 붙이면 불리다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어지다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불리어지다. 우리 앞에서 봤던 무슨 피동? 과도한 이중 피동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리는데요.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잘못된 피동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피동 접사 리가 붙은 걸까? 아닙니다. 피동 접사 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이다인데 여기에 으가 탈락하고 리을이 앞에 어간에 더 생기면서 불리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환불규정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불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도 마찬가지 뭐를 사용한 피동 표현일까요? 그렇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해서 원래는 환불하다인데 이거를 환불되다 라고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잘못된 피동은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뭔가 불손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뭔가 왜 환불 안 해줘?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주체를 숨겨 책임을 어떻게 한다? 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동 표현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환불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어가 누군지 숨길 수가 있거든요. 환불해주는 주어를 숨길 수 있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또 어떤 피동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부주의 인한 사고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잊혀지다 이런 거 있지? 잊혀지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있다라는 것에 피동접사 잊히다가 붙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또 한 번 더 붙은 거지? 어지다가 붙은 거니까 잊혀지다 이중 피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내게 잊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피동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피동을 쓰는 이유, 주체를 숨겨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문기사에서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한번 치고요. 자,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표현, 여기 방법, 여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 능동은 일단 뭐였어요? 주어가 어떤 일을 직접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했었고요. 피동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표현을 피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에 피동접사 이히릭이나 또는 되다를 붙여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파생적 피동. 자, 그 다음 아지다나 어지다, 게되다 이렇게 어떠한 문장 구조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통사적 피동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능동문의 주어는 무어로서로 갔습니까? 피동문의 부사어로 갔고, 그 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왔었죠.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사용 의도, 우리가 현실에서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떨 때 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밝히지 않고자 할 때, 그래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또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때 우리 신문기사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우리 교환되지 않습니다, 환불되지 않습니다, 되다를 써서 피동 표현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피동도 있었습니다. 이중 피동이라든가 뭐 생각되다, 극복되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건데 피동 표현으로 사용하면 잘못된 피동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두 번 쓰면 이중 피동이다. 요것들 잘 기억하고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